안녕하세요. 오늘은 음택풍수 용론입니다. 풍수에서 주산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차는 용맥의 종류와 형태, 토질과 토색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의 능선 모두를 용 또는 용맥이라 합니다. 그중 큰 줄기를 간용이라 하고 작은 줄기를 지룡이라 하며 용맥의 좌우에 뻗은 가지를 지각이라 합니다. 고서에서 말하기를 간용의 땅은 부기가 오래 가고 지룡의 땅은 부기가 쉽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혈은 반드시 용맥 위에서 생기며 지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각은 용맥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능선의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생령과 사령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산의 상태가 무궁무진한데 이분법적 논리로 분류하는 것은 다툼과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즉, 모든 능선은 나름대로의 기맥을 품고 있는데 90점의 용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20점에 불과한 용도 있을 겁니다. 풍수가 어렵고 한편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이처럼 계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용은 능선이 살이 찌고 깨끗해지며 합리적인 현상이 지표면에 생기게 됩니다. 생령과 사령을 좀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령입니다. 강령은 산줄기가 힘이 있어 역동적인 형태고 왕령은 기운이 왕성한 형태고 순령은 질서가 있어 부드러운 형태고 복령은 용맥을 보호하는 산줄기가 많은 형태고 귀령은 용맥의 상태가 맵시 있게 빼어난 형태고 부령은 용맥이 묵직하여 중후한 형태고 비령은 용맥이 솟구쳐 오르는 형태고 회령은 용맥이 크게 방향을 바꾸어 조정선을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이번엔 사령의 종류입니다. 양령 또는 쇠령은 용맥이 힘이 없어 미약한 상태고 직령은 용맥에 변화가 없어 곧고 긴 상태고 영령은 용맥의 좌우에 있는 가지가 등진 상태고 병령은 용맥이 병든 환자처럼 곳곳이 패이고 깎여 주름진 상태고 편령은 용맥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한쪽은 좋지만 다른 한쪽은 불량한 상태고 천령은 용맥의 상태가 경박하여 산만한 상태고 광령은 용맥의 상태가 무질서한 중구난방 상태고 살령은 험한 암석 등으로 살기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용맥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습니다. 주산론에서 강조했지만 기맥이 건강한 산은 봉우리부터 안정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사령을 구분하는 것은 근본 봉우리부터 살피며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듯이 용의 상태는 어떠한 경우든 지표면에 내부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러한 근거를 갖고서 용의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겁니다. 기의 움직임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마땅히 이치로서 헤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벌목한 지점은 산이 둥글고 통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양호한 겁니다. 음택풍수에서 용은 임금, 혈은 신하, 사격과 물은 서민으로 표현했으니 용의 비중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을 살필 때 용과 혈이 우선이고
주변 삭격과 물은 다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이 참되면 반드시 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능선이 상하좌우로 꿈틀거리는 것은 생령이며 추하고 거칠고 뻣뻣하고 곧은 것은 사령입니다. 많은 책들이 생령과 사령을 말하며 숱한 용어를 지어냈지만 위 구절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이때 얼마나 합리적인 원칙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제멋대로 꿈틀대는 것은 광룡일 뿐입니다. 산의 변화는 크게 굴곡과 기복으로 구분합니다. 좌우로 꿈틀대며 진행하는 것을 굴곡 변화라 하고 상하로 솟았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을 기복 변화라 합니다. 그러나 굴곡 변화와 기복 변화가 함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산은 스스로 살을 벗고 때를 벗으니 힘을 추스리면서 자신이 좌정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생기맥을 품고 진행하는 용새는 산의 모습이 밝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부실한 상태의 능선은 어둡고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이를 산의 기상이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란 사람이 열악한 조건에서 자란 사람보다 신체적인 점과 혈색 면에서 훨씬 좋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살피는 것은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밝게 비추는 것이 맥이고 땅에서 살이 쪄서 움직이는 것이 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천전기가 좋은 산일수록 속살이 보이듯 흑색이 밝은 겁니다. 잡목심산의 불가장, 음습심산의 불가장, 악기흉산의 불가장이라 했습니다. 사진 속 계곡 옆에 묘가 자리했습니다. 비가 오면 늘 불안한 곳입니다. 용의 기륭 상태를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기란용은 지표면이 깨끗하고 균형감 있으며 토질이 밝고 단단합니다. 또 초목의 색상이 연두색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흉안용은 골이 많아 지저분하고 편용으로 토질이 어둡고 부석합니다. 초목의 색상도 짙은 녹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사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좋은 곳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 능선이 좌우 균형감 있고 통통하며 자풀이 없어 중후한 모습이니 좋은 상태입니다. 산이 어둡고 골이 많은 지형입니다. 기운이 탁하기 때문에 좋은 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묘 뒤편에서 보면 좌측은 완만하지만 우측은 경사가 가파른 상태입니다. 이를 편령이라 합니다. 편령에서는 후손의 기륭이 상반된다고 추리합니다. 충청도 금산 강가에는 큰 혈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풍수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선인 부사도강은 신선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사진 속 전 부분은 그런 소문 때문에 묘를 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좋은 혈이 있을까요? 묘 뒤편 저 멀리 크고 높은 산 A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묘 뒤편에 야트막한 능선 B가 있는데 특별한 봉우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묘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은 원래 집터였으나 선인 부사도강 혈처라는 말에
집을 비싸게 사서 그곳에 묘를 씁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12월인데 봉분의 잔디는 파릇한 색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주변처럼 옅은 갈색을 띄어야 하건만 뭔가 비정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훈의 모습입니다. 둥글고 통통한 모습을 훈이라 하며 좋은 용맥은 훈의 형상이 좌우 균형감 있게 마련입니다. 둥근 것은 생기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산이 험한 곳에서는 훈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산의 기운이 거칠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환된 곳에는 훈이 있음이 귀함이라고 했습니다. 고전에서 말하기를 나의 몸에 맥이 있으면 스스로 움직이고 나의 몸에 기가 있으면 스스로 살이 찐다고 했습니다. 즉, 훈의 형상은 따뜻한 기맥이 지표 가까이 흐른다는 뜻이고 근처에 그에 걸맞는 혈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능선의 상태가 중후한 모습으로 좌우 안정감 있습니다. 용맥이 이런 상태로 진행하다가 어느 지점 좌우로 넓어지면서 평탄하면 그곳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줄기가 솟구칠 때 능선의 좌우가 비너스 허리처럼 매끈한 상태입니다. 봉우리 너머에 반드시 좋은 묘토가 있게 마련입니다. 장성에 있는 모댁의 선행입니다. 맵시 있는 용맥은 뚜렷한 훈을 이루었고 용맥 끝에 묘가 자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 속 A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임도가 나서 산 능선이 훼손되었는데 단면의 토질은 마치 콩가루처럼 곱고 눈부신 상태였습니다. 그 형태가 둥근 모습이고 깊이는 2.5m 정도였습니다. 모든 용맥이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산 능선이 펑퍼짐에서 넓게 퍼져 있으면 기맥이 흩어진 것이 됩니다. 용맥이 넓은 것은 기가 흩어진 것이니 혀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용맥의 중심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뚜렷해야 좋습니다. 용이 변화가 많으면 넓게 퍼질 여유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게으른 것이니 해죽한 겁니다. 사진 속 묘역은 뒤편에 뚜렷한 봉우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용맥 또한 펑퍼짐한 상태입니다. 박원정 묘에서는 묘 뒤편에 변변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선 또한 펑퍼짐합니다. 산 봉우리와 용맥의 상태는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명나라 풍수 두사충이 잡아준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묘 뒤편의 용맥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순신 장군 묘를 위성지도로 보면 청령백호가 앞으로 나란히 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로 골바람이 불고 물은 곧게 빠져나가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평대금 묘를 멀리서 바라보면 주산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묘 뒤편의 맥이 펑퍼짐한 상태입니다. 주산론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선조임금 때 이의신, 박상의, 박자우, 섭정국 등이 경론을 벌이던 곳입니다. 용의 비수입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용이 회전할 경우 능선의 바깥쪽 A 부분은 살이 많이 붙어서 완만해야 합니다. 반면 2번 그림같이
A 부분이 B 지점보다 흑살이 적게 붙었다면 그 자체로 어색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능선의 모습이 그림 2와 같다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으므로 정상적인 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회전하고자 하는 용이 바깥쪽으로 힘을 많이 주어서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심력의 법칙입니다. 이때 회전 반경이 크면 용맥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뻗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하니 이것을 요도라 합니다. 요도는 용의 기륭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지리는 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용맥의 진행에 따라 좌선형과 우선형으로 구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좌선형이라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선형이라 합니다. 이때는 요도가 생겨 용맥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용맥이 회전하는데 요도가 없다면 용맥의 상태는 불량한 것이 됩니다. 우측 그림은 좌선형과 우선형이 혼합되었다가 마지막에 좌선형으로 멈추었습니다. 정란적 면은 좌선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면은 용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좌향을 정했습니다. 묘역은 역장의 형태지만 묘 이후 13명의 정승을 배출합니다. 이곳 면은 좌선형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좌향도 화살표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무질 묘 아래의 용맥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끝났으니 이 또한 좌선형입니다. 양사원 묘입니다. 용맥이 우선형으로 방향을 트는 지점에 묘가 자리했습니다. 김성우 장군묘는 우선형으로 멈추면서 우측에는 요도가 있습니다. 봉화에 자리한 건벌묘역에서 위의 3면은 우선형이고 아래 2면은 좌선형이 되었습니다. 골짜기 모습을 보면 용의 좋고 나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능선이 양호하면 골짜기도 유연해서 깨끗하지만 험한 능선에서는 골짜기조차 지저분하게 파여지게 마련입니다. 사진 속 골짜기들은 깊이 패인 상태니 주변 능선 또한 불량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음양의 조화라고 하니 용맥이 좋으면 골짜기도 원만하고 용맥이 흉하면 골짜기도 추하고 험한 겁니다. 사진 속 용맥은 좌선형으로 크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A 지점 골짜기가 추하게 갈라지거나 골이 지는데 이곳 상태는 매끈한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곳 용맥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B 지점에 좋은 혈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골의 상태가 매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능선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골 지점도 양호합니다. A 지점 인근에 좋은 묘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산줄기가 가라앉았다 솟구치는 모습인데 가느다란 고갯마루 좌우가 매끈한 모습입니다. 봉우리 너머에 좋은 터를 만들려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능선의 경사면이 매끈한 상태입니다. 용맥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속 산은 벌목을 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용맥에서 파생된 지각과 지각 사이에 작은 골이 있는데 상태가 좋은 모습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혈처가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신승겸 장군 묘입니다. 주산이 갈라지니 계곡도 험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묘가 자리한 능선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봉우리 1의 좌우 계곡은 험한 편입니다. 그러나 다시 봉우리 2를 만들었기 때문에 용맥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주산론에서 소개했던 묘입니다. 큰 봉우리는 골이 졌지만 묘 뒤편의 봉우리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3대에 걸쳐 박사와 교수 5명을 배출합니다. 골짜기 상태가 좋지 못하면 사태가 나기 쉽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골짜기 옆 능선의 상태도 좋지 않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골짜기는 사태가 나서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골짜기 인근 능선의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옛 이해창 총재의 선영입니다. 묘 좌우의 계곡이 추한 모습이니 능선의 상태 역시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이곳 묘는 화장 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용의 좋고 나쁨은 토색과 토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땅은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주황색의 밝은 빛을 띠고 윤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용세의 변화가 없어 무기력한 땅은 윤기가 없어 푸석거리며 어두운 빛을 띠게 됩니다. 이곳의 용맥은 변화가 없어 곧고 긴 직룡이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색도 탁하고 어두운 편입니다. 암석도 생령에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성맥을 유지하면서 갈색과 황색을 띠지만 사령에서는 암석이 검고 날카로우며 이끼가 많이 붙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암석은 강하고 탁한 빛을 띠고 있으니 땅속 또한 안반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 자리한 하륜의 선형입니다. 지표면의 암석이 거칠고 탁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땅속의 상태도 불량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질이 좋다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주위 사세와 물의 모습 등이 상호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혈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용론에 대한 주요 고전을 보겠습니다. 산은 본시 고요하지만 꿈틀대야 하고 물은 원래 흐르는 것이지만 잔잔해야 한다. 산은 상하좌우 변화가 많아야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리 내용을 논하지 말고 다만 입수에 이른 한마디를 살필 것이다. 혈 바로 뒤편의 용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혈 아래 참다운 기맥이 없다면 전면에 수많은 산이 있어도 헛것이다. 용이 능히 변하지 못한 것은 용이 아니다. 봉우리에서부터 이어진 상태를 볼 것이며 봉우리에서 파생된 것 아니면 2번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용이 봉우리를 일으키지 못하고 낮게만 이어지는 것은 천령이다. 음택에서는 봉우리 형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고 급하고 곧고 뻣뻣하고 경직된 것은 모두 흉하다. 용맥이 거칠고 큰 것은 참다운 기가 아니다. 용맥은 맵시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산줄기가 험하고 급한 것은 용이 노한 것이고 춤추듯 경쾌하게 뛰는 것은 용이 기뻐합니다. 곧고 긴 것은 살을 토해 죽은 것이다. 이상의 용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맥은 반드시 반듯한 봉우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봉우리에서 파생되지 않은 것은 용맥이 아닙니다. 이때 용맥의 기운은 봉우리 형태와 동일한 것이니 봉우리가 완만하면 용맥 또한 양호한 것이 됩니다. 반면 봉우리가 수척하면 용맥 또한 빈약하고 봉우리가 험하면 용맥도 험하고 봉우리가 기울면 용맥도 기울고 봉우리가 펑퍼짐하면 용맥 또한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봉우리와 용맥의 인과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멀리 있는 용맥보다 혈과 가까운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전에서 말하기를 요즘의 지리가들은 용의 행도를 알지 못하면서 다만 사방에 산들이 둘러주고 먼 곳의 산들이 빼어난 것만 따르니 이것은 용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추어는 산에 올라 앞에 전망을 보지만 고수는 능선을 타고 봉우리까지 오르며 용맥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산에 오르면 앞을 보지 말고 뒤를 살피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백궁수 용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